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스프리먼과 인피먼, 상한과 하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 상한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완비순서체는 실수 전체식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수 안에서 했죠. 이제 스프리먼과 인피먼을 좀 더 자세하게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S라는 집합이 이제 실수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공집합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수리성 위에 이렇게 S라는 부분 집합이 파란색으로 존재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S에는 원소가 여기에 있을 거고 여기에 있을 거고 이렇게 무수히 많을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보다 항상 큰 이 R 위에 수 하나가 있겠죠. 무조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U가 있다고 했을 때 이 U를 우리가 이제 상계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 파란색에 있는 이제 모든 수보다 항상 크거나 같은 그런 수를 이제 상계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there exists 하기를 U가 R 위에 존재해서 such 때 하기를 S에 있는 모든 원소 A에 대하여 항상 이 A보다 크거나 같아 이 조건을 만족시킨다면은 그때 U를 우리가 상계라고 부르자 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S의 상계다. 그리고 이 집합 S를 부르기를 위로 못 올라가죠. 위에 막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로 6개다 라고 우리 부르기로 했습니다. bounded above. 그리고 6개라는 표현을 이제 upper bounded라고도 부르기로 하는데요. bounded above를 더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이것을 위로 6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먼저 첫 번째 예시로 S라는 집합이 이렇게 원소들을 쭉 내려봤을 때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이렇게 쭉 나가는 무한집합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렇다면은 이것은 위로 6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숫자 2를 잡아볼게요.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원소들은 다 2보다 작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상계를 잡을 수 있고 상계를 잡았기 때문에 이제 위로 6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더 작게 얘기하자면은 1도 가능하죠. 이 극한이 이제 1로 당겨질 건데 그때 1이 될 수 없으니까 1이라는 것이 이제 또 상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또 뭐가 될 수 있냐 4, 100 막 이런 거 다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정리해 보자면은 1, 2, 5, 4, 100 이런 무수히 많은 이 수들이 다 상계가 될 것입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상계는 이제 무수히 많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시로 S가 루트 1 플러스 2분의 1 이번에는 루트 1 플러스 3분의 2 루트 1 플러스 4분의 3 이렇게 간다고 해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어느 숫자 잡아볼까요? 파이라는 숫자 잡아볼까요? 파이를 잡았을 때 여기 있는 이 모든 수들은 다 파이보다 클 수가 없겠죠. 여기 있는 모든 원수들이 다 파이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파이를 잡았을 때 상계가 존재하죠. 파이라는 거. 상계가 있기 때문에 이 집합은 위로 6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계 중에서 뭐 가장 작은 거 하나 잡아보자면은 루트 2 있겠죠. 루트 2도 당연히 상계가 될 수 있을 거고 아까 말한 파이도 될 수 있을 거고 2도 될 수 있을 거고 100도 당연히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루트 2
2, 뭐 파이도 당연히 가능하고 그 다음에 100 이런 모든 것들이 여기 제가 쓴 모든 것들이 다 상기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상기는 무수히 많다는 것을 여기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상기가 무수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여기서는 1이라는 숫자와 밑에서는 루트 2라는 이런 숫자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이 상계 중에서도 되게 특이한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유추할 수가 있겠죠. 왜냐? 상계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상계는 모두 뭘 만족하냐면은 1보다 큰 모든 수가 되겠죠. 여기 루트 2보다 큰 모든 수가 될 거니까 물론 루트 2도 가능하고 1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두 수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것들을 제가 정의하기로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시스 전체 집합이 있는 임의의 부분 집합 S를 생각해가지고 이게 공집합이 아니라고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S가 2로 6개일 때 우리가 완비성 공리에 위해서 시스 전체 집합이 완비성이죠. 완비 순서체이기 때문에 완비를 만족하죠. 완비이기 때문에 리스트 어퍼 바운드 최소 상계가 반드시 이 집합 R 안에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실수가 나오게 될 건데 그것을 우리가 최소 상계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완비성 공리 때문에 얘는 무조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실수 위해선 이 최소 상계를 뭐라 부르냐? 최소 상계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따로 이름을 붙여가지고 스프리멈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S의 스프리멈이다. 스프리멈을 이제 번역하자면은 상한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표기하기로 스프리멈 오브 S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걸 가장 많이 쓰는데 또는 이제 리스트 어퍼 바운드의 약자를 따가지고 리스트 어퍼 바운드 S라고 치는 책도 있습니다. 주로 이거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스프리멈 S로 통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 만약에 S가 이제 위로 여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공집합이 아니고 만약 위로 6이라면은 스프리먼 가스 무조건 존재하죠. 왜냐 이 시리즈 전체 집합 R이 이제 완비이기 있기 때문에 무조건 존재할 건데 만약 바운디드 어버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로 6개가 아니면은 우리가 스프리먼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한 상수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요. 스프리먼 값이 무한대다라고 표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한대라는 것은 어떤 것이 아시죠? 어떤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커지는 상태를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제 스프링 것이 무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었고요.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제가 집합 S라는 것을 1하고 2 사이에 이 클로스 인터벌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친구의 스프리머가 X를 구하라고 했을 때 당연히 뭐 3도 되고 4도 되고 파이도 되고 100도 되고 이런 모든 수들이 다 이 친구의 S에 상기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은 여기 딱 오른쪽에 있는 걸려있는 2라는 값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제 집합 S라는 것을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이렇게 쭉 가는 집합이라고 했을 때 이 친구의 스프리먼 값도
상계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 상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1이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직관적으로 와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소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1보다 작은 어떤 수가 존재했을 때 그 수는 무조건 이제 상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보다 작은 수 0.9로 해볼까요? 0.9는 상계가 될 수 없어요. 왜냐? 0.9하고 1 사이에 이 집합 S가 무조건 존재하거든요. 만약 집합 S의 원소가 0.9하고 1 사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0.9가 또 상계 역할을 하게 될 거고 1보다 작기 때문에 그게 바로 최소 상계가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인다면은 이게 바로 1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자연수 전체 집합이 위로 유계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왜냐고 한다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증명을 했죠. 쭉쭉쭉 올라가서 여기 이것이 바운리드 어워브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을 했고 이걸 좀 더 확장시켜 가지고 자연수 전체 집합이 이제 위로 유계가 아니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만약 여러분들이 너무나 큰 자연수 n을 잡더라도 거기에다가 이제 1을 더한 n 플러스 1도 이제 자연수가 될 거기 때문에 아무리 얘가 상계가 될 거다라고 해봤자 걔 n 플러스 1도 이제 자연수에 존재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상계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수프리멈이 무한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정도 잘 익혀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수프리멈 위로 유계가 있다면 이제 아래로 유계인 것도 있을 거고 우리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이제 반대인 인피멈을 정의를 해보자면요. 우리가 집합 R 의 이제 부분 집합 S를 생각했을 때 공집합이 아니라고 해볼게요. 여기에서도 정의가 똑같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가서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로얼 바운스 하계가 되겠죠. 하계. 이것은 비슷하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집합 S가 있을 때 이 집합 S가 이렇게 존재를 할 때 이 집합 S보다 이 집합 S는 모든 원소 A에 대하여 그 수보다 항상 작거나 같은 이수 L이 존재할 때 그 L을 이제 하계 로얼 바운드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로얼 바운드는 여기에 보시다시피 무수히 많겠죠. 이럴 때 인피멈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이 로얼 바운스 그러니까 여기 최 하계 중에서 이제 가장 큰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하계 이것을 우리가 인피멈이라고 부르기로 했고요. 이때 이것을 인피멈을 표기하기를 인피멈 오브 S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은 greatest lower bound의 약자를 써가지고 greatest lower bound S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이것도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현으로 통일을 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하계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표기하기를
S의 인피멈이 마이너스 무한대다 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집합이 아닌 실전체집합의 부분집합 S에 대하여 S가 위로 6개고 아래로도 6개다. 이걸 만족시킨다면은 그때 집합 S를 우리가 부르기를 바운디드 셋이라고 부릅니다. 한글로는 6의 집합이 되겠네요. 이거 위로도 6이고 아래로도 6이면은 그 집합을 6의 집합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이 정도 정의를 하면 될 것 같고 매우 자연스러운 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히 크게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고민을 해볼 만한 건 무엇이냐면은 그냥 집합의 최대값 최소값을 논하면 되지 왜 수프리머 인피멈을 도입해가지고 왜 새로운 용어를 더 정의를 하냐라는 의문점이 들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예시를 들면서 좀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번 써볼게요. A라는 집합을 이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이 클로스 인터벌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수프리먼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은 D가 될 거고요. 인피먼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B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2하고 0, 0 이거랑 3하고 4 이것의 합집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이제 0하고 3 사이에 있는 원소가 이제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수프리머, 인피머 이런 것들을 따질 거기 때문에 별로 큰 영향을 주지 않고요. 수프리머 B 값을 구하라 한다면은 이제 4가 될 거고 인피머 5B를 구하라고 한다면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6개가 아닌 것도 봐볼까요? C라는 집합이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3까지 이런 집합이라 해봤을 때 이때 수프리먼 값은 3이 될 거고 인피먼 값은 아래로 기가 아니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표기하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거 따질 때 이 3, 이 4 이런 숫자들이 이 집합 B, 집합 C 안에 이제 들어있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수프리먼 인피먼 값을 논했을 때 이것처럼 2가 여기 들어있거나 아니면 3이 4가 안 들어있다 그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그거와 관련 없이 정의에만 만족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에 실수 전체 집합 안에서 논의를 한다면은 얘네들이 실수가 나온다 라는 것을 완비를 만족한다 이거와 관련 있는 거겠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로 정수 전체 집합 Z의 수프리먼 값 그리고 인피먼 값을 여러분들이 구해본다면은 이것은 무한대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나왔던 이문점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물론 이 친구는 최대값 존재하겠죠. 집합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2고 최소값 수가 마이너스 1이 있잖아요. 근데 집합 B만 보더라도 최대값과 최소값을 논의할 수가 없어요. 왜냐? 4나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거든요. 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무조건 집합 B 안에 이제 속하는 원소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4나 2라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최대값이나 최대값을 이렇게 써야 되죠. 최소값이 둘 다 존재하지가 않죠. 자, 3번만 봐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최대값이 3이 아니고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죠. 최소값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라는 것은 수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값이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자, 이러한 걸로 봐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은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수프리먼값, 인피먼값을 논하고자 할 때는 그것은 무엇이다라고 바로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수프리먼과 인피먼을 좀 더 해석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최대 최소보다는 상한, 하한을 좀 더 많이 논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부터 나오게 될 건 상극한, 하극한, 왜 발음이 안 되지? 상극한이랑 하극한이라는 것도 나오게 될 거예요. 이제 극한은 존재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상극한과 상극한과 하극한은 더 이제 나중 이제 항상 논의할 수 있다라는 점이 또 장점이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다음 시간 큰일 난데요. 다음 시간 상극한 하극한 얘기할 때 발음 좀 연습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프리머 말고 인피니먼도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점을 가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완비성 공리를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완비성 공리를 얘기했을 때 여기에다가 넘버링을 붙여줘, 첫 번째로. 그래서 순서체 F가 이제 완비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공집합이 아닌 집합 S에 대하여 S가 위로 유계 있대. 이 집합 S가 최소 상계 를 이 집합 F 안에 가지고 있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완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프리먼과 이제 최소 상계 가지고 논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대 하계 가지고 논할 수 없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것도 맞습니다. 때문에 완비성에 대한 두 번째 정의는 이거예요. 완비성 공리 두 번째. 실제로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책, 뭐 김긴계 이런 책을 보더라도 여기에서 완비성 공리 1, 2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서체 F가 완비라는 것은 공집합이 아닌 집합 S에 대하여 이 S가 만약에 아래로 유계라면은 이랬을 때 S가 최대 하계를 가진다. 로월 바운드 어디 안에? 이 F라는 순서체 안에. 이 조건을 만족시킬 때 또 완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정의가 동치어야지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위에 상계로 이제 정의한 거라 이제 하계로 정의를 한 거, 상한과 하한으로 정의를 한 이 두 가지가 저희가 동치가 돼야지만이 이 완비라는 정의가 똑같이 하나로 이루어질 수 있겠죠. 실제로 동치입니다. 그래서 얘가 성립하면 얘도 성립하고요. 얘도 성립하면 얘도 성립합니다. 이해되실까요? 그것을 지금부터 보이고 완비성에 대한 얘기를 실용적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명제 두 정의는 동치이다 라는 것을 지금부터 증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definition 1, 그러니까 완비성 공리 첫 번째를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비성 공리 첫 번째를 가정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두 번째 정의가 만족한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번 기본적인 세팅이 공집합이 아닌 S가 이제 아래로 위계를 만족시켜야겠죠. 그래서 집합 S를 공집합이 아니고 이 S는 아래로 위계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보이고 싶은 것은 S가 현재 최대 하계를 F 안에서 가지느냐 이런 논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사용이 될 거냐면은 이 필드 안에 집합 S가 이렇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이 집합 S의 하계들은 이렇게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하계들을 다 모아둘 겁니다. 그래서 그 하계 다 모아놓은 것을 T라고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무조건 하계가 무조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왜냐? 바운디드 빌로우니까 여기 T라는 것은 절대 공집합이 아니고 바운디드 어버브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어느 한 수 잡더라도 이 집합 자체를 T라만 보더라도 이 집합 T는 이제 상계를 가질 거기 때문에 위로 유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가정했던 완비성 공리 첫 번째를 이 T 집합에 대해서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적용한 것을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은 당연히 위로 유계이고 공집합이 아니니까 상한이 존재하겠죠. 상한이 이 빌드는 존재할 거고 그것을 제가 이렇게 알파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이면 되는 것이 이 알파가 이 S의 인피몸이라는 것을 보이면 이제 원비지성 공리 두 번째를 만족시킨다는 것을 보인 게 되는 거죠. 그 아이디어를 지금 써볼 거예요. 제가 지금 말한 것을 글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요. 이 T라는 집합을 제가 정의하기를 모든 하계들 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너무나 자명하게도 T는 공집합이 절대 안 될 거고 T는 바운디드 어버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바운디드 어버브일 때 바로 쓸 수 있는 것이 원비성 공리 첫 번째가 되겠죠. 이 원비성 공리 첫 번째 E에서 우리가 수프리머 T를 논할 수 있는데 그것이 필드 안에 무조건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제가 알파라고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여기서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알파가 집합 S의 인피몸이다 라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이걸 보이면 되겠죠. 자, 같이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보이게 될 거냐면은 잠깐 가져와서 제가 이 집합 S 이거 왜 안 커지지? 집합 S의 이제 원소 X와 T의 원소 이제 Y를 꺼내봤을 때 항상 X가 이제 Y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Y가 이제 T에 있는 원소인데 그것이 항상 임의로 Y랑 뽑을 때마다 이제 X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친구의 이제 상기인 알파보다 X가 항상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알파가 항상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게 되니까 임의의 원소 X에 대한 이 조건을 만족시키니까 알파는 S의 하계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하계라는 것을 일단 알았다면은 우리가 제일 알고 싶은 것은 최대 하계인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최대 하계인지를 알고 싶은 거니까 만약에 제가 아무거나 또 하계라는 잡아요. 베타라는 하계라는 잡았을 때 그 베타라는 하계가 항상 모든 알파가 아닌 하계들이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아니 작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다면은 결국 알파가 최대라는 것을 보일 수 있을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은 알파가 항상 이제 최대 하기가 된다는 것을 보였기 때문에 인피니멈 S다라는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 말로 풀어서 써드린다면은 S에 있는 임의 원소 X와 T에 있는 임의 원소 Y에 대하여 Y는 항상 X거나 작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암시하는 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X가 T의 상기인 거죠. 따라서 알파가 항상 S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따라서 알파는 S의 하기가 되겠죠. 근데 저는 지금 알고 싶은 것이 앞에 greatest를 붙이고 싶은 거예요. 자, greatest하고 이렇게 쓰네. greatest를 붙이고 싶은 거니까 최대라는 것을 보여야겠죠. 그래서 가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정하게 되냐면요, 이 베타가 또 하나의 하계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알파의 특징을 살펴봐야겠죠. 알파가 t의 상계잖아요. t의 상계이기 때문에 항상 알파가 베타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걸 만족시키게 되니까 알파는 뭐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이제 greatest를 붙일 수 있겠죠. greatest lower boun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꼴인가? 그래서 이제 greatest까지 붙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클레임 증명이 완성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 과정 있죠. 완비성 공리 두 배를 두 번째를 가정하고 첫 번째가 되는지 이거 증명하는 것은 제가 위에 보여드린 거야. 거꾸로 이제 로얼 대신 이제 어퍼 이런 거 쓰면서 반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비슷해가지고 저는 시밀러리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살펴보게 되었고요. 완비성 공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정의가 만족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 돌아와서 이제 스프리멈과 인피멈에 대한 여러 가지 정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앞으로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지금부터 필드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완비성 공리를 만족시키고 순서치를 만족시키는 완비 순서치는 항상 시 전체밖에 없다라는 논의를 펼치게 되었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항상 이 필드를 시 전체 집합으로 가정할게요. 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은 다 이제 시 전체 집합 안에서 논의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나중에 좀 뒤로 가가지고 복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복소수 같은 경우도 순서가 없죠. 체는 맞는데 복소수 체는 맞아요. 그 체란 조건을 만족시키긴 하는데 순서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아서 순서체라는 것을 논의할 수 없어요. 따라서 완비성도 논의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이 이제 복소수가 될 건데 나중에 복소수체도 써야 될 때가 있을 거니까 우린 좀 더 완비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필드를 시 전체 집합으로 가정을 하고 앞으로의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먼저 이 스프리먼과 인피멈이 왜 그 값이 나오는지를 보일 수 있는 되게 중요한 명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집합 S에 대하여 첫 번째로 만약에
스프리먼 값이 유한으로 돼가지고 유한 값이 나와서 그 값을 알파라고 한다면은 그때 스프리멈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 집합 S가 이렇게 존재할 때 가장 최소 상계가 이렇게 알파 존재하는 거죠. 근데 얘가 최소 상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얘보다 더 작은 제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 그러니까 알파보다 조금 작은 아니면은 얼마큼 작은 그 이런 수는 절대로 상계 역할로서 할 수 없는 거죠. 상계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상계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집합 S를 다 커버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 안에 집합 S의 원소 S가 무조건 하나 이상 존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임으로써 이제 알파가 이제 최소 상계라는 것을 보일 수 있으므로 there exist 하기를 S의 원소 X가 존재하여 썼을 때 하기를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과 알파 사이의 원소 X가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너무나 이제 최소 상계에 대한 그 논의를 잠깐 살펴보신다면 그 정의를 살펴보자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로 할 수 있을 거고 증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반대로 인피먼 값이 존재해서 그것을 베타라고 했을 때 이미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이번에는 집합 S가 존재할 때 그것의 최대하게 베타를 생각해서 이 베타보다 조금 큰 베타보다 살짝만이라도 큰 베타 플러스 엡실론이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하계 역할을 못한다 라는 것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여기 안에 사이에 y라는 이 S 안에 원소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there exist 하기를 이제 집합 S의 원소 y가 존재해가지고 썼을 때 하기를 베타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는 작은 이러한 y가 집합 S에 존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잠깐 의미를 살펴보자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더한 집합과 이제 곱집합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노테이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고학년이 돼서 새로운 이제 해석학뿐만 아니라 해석학 뒤에도 많이 나오게 될 거고 다른 과목을 이제 공부하시더라도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익혀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A랑 B가 실 전체집합의 부분집합이라 해볼게요. 그랬을 때 A 플러스 B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게 되냐면요. A에서 원소 하나랑 이제 B에서 원소를 임의로 꺼내가지고 그 원소들의 합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걸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에서 원소 하나 꺼내고 B에서 아무 원소 하나 꺼내가지고 그것들의 합들로 만들 수 있는 그 모든 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원리로 A 곱하기 B 같은 경우는 A에서 임의로 꺼내고 B에서 임의로 집합 꺼내가지고 그 두 수들의 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예시로 합에 대한 예시를 먼저 봐볼게요. A라는 것이 자 집합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는 이 클로스드 인터벌이라 보고요. B라는 것을 0부터 2까지 있는 이 클로스드 인터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 플러스 B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요. 가장 작은 왼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A도 최소고 B가 최소일 때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0을 더해놓은 이제 마이너스 1이 여기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가장 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1하고 이제 2 이걸 더해놓은 이 3이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이제 법이 최대값이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원소는 여기 있는 이 두 임의의 두 원소의 합으로서
이제 유일하지 않게 그냥 여러 가지 분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안에 있는 2 같은 경우는 0 더하기 2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1 더하기 1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집합을 다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A 플러스 B라는 이 집합의 스프링업에 대해서 논해 보자면은 바로 그 값이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3 같은 경우는 1 플러스 2로 쓸 수 있죠. 1이라는 것은 현재 집합 A의 스프리멈이고 2라는 것은 집합 B의 스프리멈이기 때문에 A에서의 스프리멈을 계산하고 B에서의 스프리멈 값을 계산한 다음에 두 값의 합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얼추 약간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인피홈도 마찬가지로 A 플러스 B의 인피홈을 계산해 본다면은 마이너스 1이 될 건데 마이너스 1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에다가 0을 더한 거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A에서의 인피홈을 계산하고 B에서의 인피홈을 계산한 다음에 두 개의 합으로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찢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얼추 예상할 수 있고요. 합도 봤으니까 곱도 한번 봐볼까요?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A라는 집합을 이제 오픈 인터벌로 볼까요? A를 1, 2, B를 1, 3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A, B라는 이 집합 같은 경우는 가장 작은 게 1, 가장 큰 말 끝자락이 6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집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위에 정의를 적용해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랬을 때 스프리머 오버 AB를 계산한다면은 바로 6이 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6이 되었을 때 이것은 2 곱하기 3으로써 A에서의 스프리먼 값과 B에서의 스프리먼 값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인피몬도 계산해 본다면은 인피몬도 1인데 이거는 1 곱하기 1로 A에서 인피몬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B에서 인피몬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두 값의 곱으로서 또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얼추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렇게 쪼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여러분들이 가벼운 이제 예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된다는 것을 다음 이제 명제로서 우리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되게 일반적으로 된다라는 것이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논점인데요. 더 일반적으로 A, B라는 이 두 집합을 non-empty 서브셋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스프리머 오버 A 플러스 B는 스프리머 오브 A랑 스프리머 오브 B의 값을 먼저 계산한 다음에 더한 거와 같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제 명제고요. 두 번째는 인피몬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자연스럽게 성립한다라는 것이 두 번째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조건을 걸게요. 이게 조건을 왜 거는지는 나중에 더 이제 이 문제 풀리게 될 겁니다. 더 가정을 하자면은 A하고 B 집합이 0하고 무한대사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양의 실수들만을 원소로 갖는 그런 집합이라고 해볼게요. 이런 조건 만족시킬 때 세 번째로 A, B 스프리먼 값은 각각의 스프리먼 값의 곱으로 잘 써낼 수 있을 거고요. 네 번째로 곱한 곱수의 인피먼 값은 각각의 인피멈을 구한 다음에 곱하는 거와 같게 됩니다. 왜 이 조건이 쓰여야 되는지는 일단 증명하면서 그 이유를 찾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이기 전에 제가 잠깐
이 마크로 노테이션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무한대에 관련된 거를 좀 논할 거기 때문에 그 무한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 다음에 이거 설명하지 않으면은 만약 여러분들이 진짜 증명하는 데서 혼란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무한대라는 것은 어느 한 수가 아니라 계속 커지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을 하기로 무한대에다가 이제 무한대를 더하면은 계속 커지는 상태니까 이제 무한대라고 쓰게 되고요.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무한대를 더하면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그다음 이제 모든 실수 A에 대하여 무한대에다 A를 더하도 그거는 항상 무한대가 됩니다. 이거 마이너스 무한대에다가 A를 더하더라도 그 A 더한 것이 되게 희미하기 때문에 물론 음수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A는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양수 A에 대하여 무한대에다 A 곱해도 그냥 무한대가 되고요. A가 아무리 작더라도 무한대에다가 마이너스 A를 곱하면은 이제 부호가 바뀌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고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이제 무한대고 무한대 곱하기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입니다. 이게 위에 다른 연산 같은 경우는 되게 우리가 따지기가 어려워요. 무한대의 크기가 이제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이것들을 자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건데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하냐면은 무한대에다가 0을 곱하면은 0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고등학교 때 이제 미적분을 배웠다면은 무한대 곱하기 0이 꼴 이런 부정형을 계산을 하는 경우가 있었을 텐데요. 그런 것은 이게 무한대로 가는 속도와 0으로 가는 속도가 이제 비교하는 거라고 배웠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 0이라는 것은 그냥 넘버 숫자예요. 그래서 무한대로 쭉 계속 커져나가는 그런 상태에다가 0이라는 그 딱 숫자를 곱해버리면 그건 항상 0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0 곱하기 무한대 꼴에서 0이라는 것은 무한소 0이라고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0이랑 이 0은 다른 거예요. 그 0은 점점 0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수. 예를 들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 같은 거 그런 수를 이야기한 거고요. 여기 0이라는 것은 그 리미트가 또 아닌 그냥 숫자 상수 0이에요. 컨스턴트 넘버이거든요. 컨스턴트 넘버. 그랬을 때 이게 0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제가 증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증명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명제를 잘 사용하면은 되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은 이 친구랑 이 친구 증명하는 것이 거의 그냥 방법은 똑같고 이제 그냥 쓰는 것이 반대가 되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이것도 마찬가지고 둘이 거의 증명 방법이 비슷하기 때문에 저는 이 1번하고 4번만 이제 증명하는 것을 보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 직접 써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증명부터 가보도록 하죠. 증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하기 위해서는 케이스를 잘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케이스가 나눠질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은 이 스프리먼 값들이 각각 어느 둘 중 하나가 무한대가 될 수 있잖아요. 그 정도 다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케이스 첫 번째로 그거부터 먼저 처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스프리먼 A 값이 만약 무한대여 봐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 B에 있는 임의 원소 B0를 고정시켜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스프리먼 A 값이 무한대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A에다가 이제 집합 B0를 더해봤자 이 집합은 절대로 이제 위로 열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퍼 바운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 B에 있는 임의의 원소 B제로를 꺼냈을 때 그 집합이 이제 상계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 B제로를 담고 있는 그 원래 집합
A 플러스 B 또한 상계가 존재하지 않겠죠. 자, 왜냐고 다시 한번 물어보신다면은 만약 여기에서 상계를 가리잖아요. 상계를 가지자면은 이 B집합이 부분집합이 이 B0를 더한 이 부분집합 이것도 상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상계를 가리지 않으니까 얘를 상계를 가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상계가 없으니까 이제 스프리머 오브 A 플러스 B는 이제 무한대로 쓸 수 있을 거여서 우리가 스프리멈 A 플러스 스프리멈 B라는 것을 이게 무한대 플러스 무언가 될 거니까 결국 무한대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케이스 첫 번째는 이제 보게 되었고요. 케이스 두 번째는 이제 A가 아니라 이제 B가 이제 무한대가 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했을 때 이것은 이 케이스 첫 번째와 비슷하게 증명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시밀러리를 쓰고 제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세 번째인데요. 이제 각각 스프리온 A과 스프리온 B 값이 이제 무한이 아닐 때, 유한으로 나올 때 이때를 잘 봐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증명하기 위해서 가정하기를 얘랑 민병이 왜 나오지? 얘들이 아까 유한이어서 그 값을 알파, 그 값을 베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장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얘 두 개 더한 게 각각 더한 거랑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리머 오브 A 플러스 B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the 리스트 어퍼 바운드인 걸 보이면 돼요. 그러니까 스프리머 오브 A 플러스 B의 값이 알파 플러스 베타인 것을 여러분들이 보이면 증명이 끝난 거겠죠.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클레임 보이기 위해서 자 임의 원소 A에서의 A와 집합 B에서의 임의 원소 B를 꺼내가지고 A 플러스 B를 한다면은 그것은 항상 스프리머 오브 A가 이제 알파고 스프리머 오브 B가 이제 베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얘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냐면요. 이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미를 하면 되시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겠어요? A 플러스 B. 그러니까 이 집합을 이걸 담고 있는 캐피털 A 플러스 캐피털 B라는 이런 집합에서의 어퍼 바운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플러스 B의 상계입니다. 자, 상계가 될 거고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리스트 어퍼 바운드인 것을 보이고 싶은 거죠. 리스트 어퍼 바운드인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미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어떤 것을 사용하게 될 거면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명제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얘가 만약에 최소 상계잖아요. 최소 상계라면은 얘보다 더 작은, 얘보다 엡실론만큼 더 작은 그런 이 수 같은 경우는 상계 역할을 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스프링 오브 A가 알파고 스프링 오브 B가 베타인 것을 이용해서 어떤 식을 꺼낼 수 있냐면요. A가 존재해가지고 썼을 때 하기를 알파 마이너스 엡실론과 알파 사이에 이 A가 항상 뭔가 존재해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B에서 엡실론만큼 뺀 것은 절대로 상기 역할할 수 없으니까 B 마이너스 엡실론과 이제 B 사이에
베타 마이너스 엡실론과 베타죠. 베타 사이에 이 집합 캐피털 B 안에 있는 원소 B가 무조건 하나 이상 존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칠 수 있냐면요. 임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캐피털 A에 있는 원소 A와 캐피털 B에 있는 원소 B가 존재해가지고 서시대 하기를 두 개 더해도 되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엡실론, 이것이 A 플러스 B보다 작죠. 근데 A 플러스 B라는 것은 캐피털 A 플러스 캐피털 B에 라는 집합의 의미의 원소가 되겠죠. 그 원소가 이거보다 이제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였기 때문에 임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 엡실론이라는 이 수 자체는 절대로 상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얘가 상기가 될 수 없다면은 얘가 임의의 양수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양수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보다 조금이라도 작아지면은 그거 절대로 상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 문장이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싶었던 리스트 어퍼 바운드구나, 최소 상기구나, 이것을 우리가 보인 것입니다. 괜찮을까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스프리머 오버 A 플러스 B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는 것을 보이게 된 거죠. 그리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정의에 의해서 스프리머 오버 A 플러스 스프리머 오버 B가 될 거기 때문에 증명이 완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이렇게 한 가지 증명을 해왔고요. 우리 네 번째 그것도 같이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과정이 좀 곱하는 거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이 중간에 잠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것만 잘 넘어가신다면 방법은 좀 비슷하니까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같이 확인 한번 해볼게요. 제가 두 기로 인피머 오버 A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고 심지어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요. 인피머 오버 B도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죠. 주어진 이 조건에 의해서 따라서 그 값을 제가 알파라고 하고 이 값을 베타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 더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알파 베타 있죠. 이 알파 베타 쪽이 곱한 거 이렇게 쓸게요. 그냥 알파 베타 쪽이 곱한 것이 그레이티스트, 자 그레이티스트 이렇게 쓰네. 그레이티스트 로어 바운드가 돼야겠죠. 즉 다시 말해서 알파 베타가 인피머 오브 AB가 된다는 것을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때는 결국 무한대인 케이스가 마이너스 무한대인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따로 이제 케이스 분류까지는 하지 않아도 되고요. 여기에서 논의를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좀 더 심오한 생각을 좀 하기 필요해요. 아까와 달리. 그랬을 때 일단은 먼저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집합 A의 임의원소 A와 집합 A의 임의원소 B에 대하여 A, B라는 것은 A는 항상 알파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B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인피몰 정의에 의해서. 따라서 알파 베타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이때 여기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조건은 여기 쓰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음수가 껴있다면 분통화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케이스 분류가 생기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알 수 있을 거고요. 이 논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 이거는 롤 바운드다. 뭐에?
A, B에. 괜찮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문자로 표현한다면은 알파 베타는 인피머 오브 A, B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되게 어려운 논리를 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로얼 바운드잖아요. 근데 그레이티스트 로얼 바운드가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싶으면 이 값이 최대라는 것을 보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보다 좀만 키워봐요. 좀만 키웠을 때 그 값은 절대로 이제 하기 역할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제가 지금 주장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임의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알파 베타보다 조금만 키운 이 수는 절대로 로얼 바운드가 될 수 없다. 하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이면 이 증명이 완료되는 것입니다. 괜찮을까요? 자, 그렇다면은 임의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어떤 행위를 할까 하냐면 이 알파나 베타가 깍깍 있단 말이에요. 알파나 베타가 있을 때 이 알파 값도 살짝 키워보고요. 이 베타 값도 살짝 키워볼 거예요. 그럼 약간 제가 임의의 양수 베타를 설정해가지고 이 알파도 살짝 키우고 베타도 살짝 키운다면은 그거보다 항상 알파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은 그런 데이터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주 조금만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엡실론을 아무거나 가져와서 얘를 키우더라도 그 사이에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데이터를 되게 조금만 가져온다면은 이것을 일단 이식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 A의 원소 A가 존재해가지고 현재 알파가 인기몸이잖아요. 알파가 인기몸이기 때문에 알파와 알파 플러스 엡실론 사이에 이미 어떤 원소 A가 존재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집합 A가 존재했을 때 인피홈이 이렇게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엡실론 말고 데타로 갑시다. 데타로 가는 것은 나중에 증명 과정을 보시면 알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 데타 알파 플러스 델타가 이렇게 존재해가지고 이게 이 사이에 델타 뭐 키우면은 절대로 파기 역할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원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A의 원소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B도 마찬가지로 이런 듯이 설정을 할 수 있겠죠. 괜찮겠습니까? 자,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요. 연산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설정을 해놨는지는 다음 연산을 보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양수 델타와 A 원소 A와 B의 원소 B가 존재해가지고 썼을 때 하기를 여기에 의해서 A, B가 항상 알파 플러스 데타와 베타 플러스 데타보다 작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시기 위해서 알파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파 베타가 현재 알파 베타다 A, B가 뭐예요? 캐피털 A, 캐피털 B 이것의 원소죠. 그것에 속하는 원소입니다. 그랬을 때 현재 이거와 이거 사이에 끼어드는 이 친구가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여러분들이 논의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알파 베타보다 크나 같고 알파 베타 플러스 엡실론보다 작은 그런 임의의 어떤 A, B 안의 수가 존재하네요.
따라서 이미 양수 엡실론에 대하여 알파 베타 플러스 엡실론이라는 것은 절대로 파괴가 될 수 없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파괴가 될 수 없다면은 이미 양수 엡실론 조금만 키우더라도 그거는 절대 파괴가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엡실론을 키우지 않은 그런 알파 베타라는 이 수가 최대가 되겠네요. 유일한 그레이티스트 로월 바운드가 되겠습니다. AB에. 자, 이로써 이제 증명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초반에 설정이 되게 좀 어려운데요. 이 마지막 부분만 잘 보신다면은 괜찮게 어렵지 않게 증명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증명은 끝났고 여러분들이 미문점을 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왜 이 집합에 있는 워소를 다 양수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약에 양수군만 있고 음수가 포함되어 있다. 또는 0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요. 곱으로 잘 안 쪼개지거든요. 3번, 4번. 이것은 A하고 B가 0하고 무한대에 있는 부분집합이 아닐 때 이럴 때는 절대로 이제 3하고 4가 이제 절대로 사실이 아니에요. 만약에 A만 이렇더라도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두 개 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가 이제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해볼게요. 그냥 음수를 해볼까요? 마이너스부터 마이너스 1까지. 이렇게 되고 이제 B라는 것이 B는 그냥 어차피 양수인 거 가정해 볼게요. 2부터 3까지로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A, B를 계산해 주신다면은 이제 가장 왼쪽에 와가지고 좀 인피먼 값을 자랑하게 될 것은 마이너스 2와 3을 곱한 마이너스 6이라는 수가 되겠죠. 그리고 가장 큰 것을 가장 괜찮아 여기 오른쪽에 이올 그런 수를 구한다면은 마이너스 1과 2를 곱한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 여기 있는 마이너스 4나 뭐 여기 있는 모든 수는 다 여기 있는 수들을 이제 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A, B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겠죠. 게다가 이것은 이렇게 닫혀 있을 때는 되게 말하기 편한데 이렇게 닫혀 있으면은 여기 올 수가 최소값이 되는 거잖아요. 최소값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음수가 되니까 절대값이 큰 게 돼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를 곱한 게 되겠죠. 그리고 오른쪽에 엮어서 마이너스가 온다면은 절대값이 작은 것이 와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를 곱한 것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단순히 이제 끝에 있는 끝자락만 이제 빼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저는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스프리머 오브 AB를 계산해 보세요. 집합 보자마자 마이너스 2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스프리머 오브 A랑 스프리머 오브 B를 구해가지고 곱한다면은 그것은 여기서 스프리머 값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3이잖아요. 마이너스 1 곱하기 3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에요. 같지가 않죠. 바로 발레가 발생하기 때문에 결국 모순입니다. 인피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피먼 값은 마이너스 6이 될 건데 인피먼 오버 A는 마이너스 2고요. 이거 곱하기 인피먼 오버 B는 인피먼 오버 B는 이제 2가 될 거잖아요. 그럼 두 개 곱하자면 마이너스 4가 될 거니까 두 개 같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참이 아니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을 거고요. 우리가 증명을 한 과정에서 여기 부동화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려면은 양수인 요건이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저 조건이 들어가야지만이 인피먼과 스프리멈은 두 개 곱으로 쪼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명제를 활용하는 예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집합 S를 어떻게 볼 거냐면요.
3x 플러스 2y라는 이 집합으로 보도록 할게요. 조건은 무엇을 될 거냐면은 x는 이제 0하고 3 사이에 있는 실수가 돼야 되고요. y라는 것은 이제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 있는 실수가 되는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현재 3x와 이제 2y 이런 것들이 다 독립적이잖아요. 독립적인 이런 합으로 나와 있고 이런 조건도 독립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a 플러스 b 이 집합의 우리 정의에 의해 가지고 이 집합을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3x로도 이루어진 이 집합과 2y로 이루어진 이 집합 이걸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이렇게 나누었을 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수프림 오브 S 같은 경우는 이거의 수프리먼 값과 이거의 수프리먼 값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수프리먼 값은 3일 때니까 바로 이제 9가 될 거고요. 이 집합의 이제 수프리먼 값은 4가 될 거니까 9 플러스 4로서 13으로 바로 구해주시면 될 거고요. 인피임 오브 S 같은 경우는 이 집합의 S는 S가 여기 안에서 0일 때 0이 될 거고 오른쪽 이제 마이너스 1일 때 이제 마이너스가 2가 될 거니까 0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해주신다면은 마이너스 2가 된다 라고 쉽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리를 활용해 주신다면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 곱도 써봐야겠죠. 집합 S가 이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2n 플러스 5, n 플러스 1 분의 3n 곱하기 2n 마이너스 1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m하고 n은 자연수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것도 m하고 n이 자연수인 것은 각각 독립적이고 이거하고 이거 두 개 곱한 것들을 모두 모은 걸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집합을 어떻게 쪼갤 수 있냐면요. 두 개의 곱집합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2n 플러스 5분의 3m m은 자연수 이거랑 m에 관련된 이 집합과 n에 관련된 이 집합 이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눠주게 된다면은 수프림 오브 S 같은 경우는 이 집합의 수프리먼 값과 이 집합의 수프리먼 값을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두 집합의 이제 이 둘 다 양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이잖아요. 이로 인해서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2분의 3이 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3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이거 정확히 한다면은 이거 실수를 해가지고 그래프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자연수점 찍어보신 다음에는 계속해서 위로 자연수 집합에서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정근선이 존재해가지고 6A로 스프리먼 값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적용하는 것을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이 수프리먼 값이 이거고 이 수프리먼 값이 이거라는 것을 어떻게 엄밀하게 보일 수 있냐라고 질문을 하신다면은 이거 마이너스 엡실론이 상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을 보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2분의 3 사이에 여기 있는 원소 무언가가 들어간다는 것을 보이기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이거 증명은 완료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럴 때 모든 양수 엡실론에 대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그 엡실론 논지를 써야 되는 것이 팁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해가지고 엄밀하게 쓰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기도록 하고요. 저는 이걸 통해서 좀 더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재미나게 알 수 있는 사실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수학 원이라는 고등학교 과정과 이제 2022학년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수라는 과목에서 이제 이거를 배우게 될 건데요. 지수법칙 있죠? 지수법칙 할 때 이제 지수를 실수로 확장한단 말이에요. 지수를 실수로 확장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유리수 범위까지는 되게 엄밀하게 증명을 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엄밀하게 증명을 해서 논리를 펼쳐나갔을 텐데 실수로 확장할 때는 그 근사에서 된다라고 그냥 바로 질러버린 다음에 그냥 끝낸 것 때문에 아쉬움이 좀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의문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 잠깐 할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2의 파이 제곱, 그냥 파이는 이제 무리수죠. 이렇게 지수에 무리수가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이제 정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를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2의 3.1과 점점 2의 3.14, 2의 3.141 그리고 이런 데서 쭉 갈 수 있겠죠. 점점 이렇게 쭉 가서 뭐 2에 3.14, 159, 254, 8979, 334, 461, 점점점 이렇게 가는 그런 지수들을 이제 쭉 갔을 때 내가 이제 2의 파이 제곱으로 간다 라고 그냥 주장을 해버리잖아요. 그냥 진로 놓고 갔는데 진짜 이런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점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실 자연스럽고요. 이것이 사실 수프리멈을 이용해서 정의를 한 거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정상에서는 설명할 수 없어가지고 교과서에서 그렇게 정의가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논리를 잠깐 살펴보자면은 대수적으로 2의 n제곱을 어떻게 정의하냐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에서 2를 n번 곱한 걸로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얘는 자연수일 때 이렇게 정의를 하고 2의 마이너스 n제곱 이렇게 정수로 확장할 때는 2의 n제곱분의 1 그게 역수로 이제 정의를 하게 되었고요. 2의 이제 n분의 1 이렇게 가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n분의 1 이렇게 간다면 이거 거듭제곱권이죠. 거듭제곱권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었냐면은 the solution of x의 m제곱 마이너스 2 온 양수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저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의 저 해의 양의 근을 이제 2의 n분의 1제곱으로 저렇게 정의를 한 것이죠. 이렇게까지 써줘야겠네요. 그 다음으로 이제 그것을 이제 n제곱까지 시켜준 거는 위에 정의했던 n분의 1제곱과 n분의 1제곱 이런 것들을 몇 번 한다? n번 하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켰다 싶단 말이에요. 유리수까지는 이렇게 확장이 되었어요. 멜시아는 넘어까지는 이제 지수를 확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실수일 때는 어떻게 확장하게 되냐면은 그러니까 실수일 때 정의를 하기를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x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유리수를 가져와요. 이 r제곱 이건 정의가 되죠. 근데 이 r을 어떻게 가져오냐면은 r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까지 여기 지수에 있는 x까지 있는 모든 수 중에서 이제 유리수만 뽑아요. 그러면은 이 r제곱이 정의가 되잖아요. 이 집합의 수프리먼 값으로 이제 이 x제곱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이제 수프리먼 값이 만약에 무리수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이제 수프리먼의 정의로서 이제 커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 x제곱을 정의를 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버리게 된다면 이제 마음 편하게 이제 저렇게 파이라는 것도 저희 간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겠죠. 여기에다 파이를 넣으신다면은 이제 파이까지 있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파이 사이에 있는 모든 유리수 이제 r을 가져와가지고 이 r제곱 중에서 가장 수프리먼 값을 계산해 주시다면은 이 파이 제곱이 바로 나온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죠. 괜찮을까요? 되게 신비로운 사실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럴 때도 교과서에도 이렇게 질러놓은 게 있는데 이럴 때도 지수법칙이 성립한다. 예를 들어서 2의 x 플러스 y 제곱은 2의 x 제곱 곱하기 2의 y 제곱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엄밀한 정의를 알게 되었잖아요. 모든 실수 x, y에 대하여 이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이 정의로부터 꺼내야 될 거고 이 정의로부터 이거를 유도할 때는 예수 프리멈의 이제 성질 아까 앞서 봤던 이런 성질들 있잖아요. 이런 성질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다음에 오늘 수업 마치려고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이는 게 좋을지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접 이것을 보이는 시도를 해보신 다음에 저와 같이 다음 증명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것을 증명하는 지금부터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로 이거 증명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AX라는 이 집합을 도입하게 될 건데, 그 집합은 아까 봤던 2의 R제곱인데, R은 유리수 중에서 마이너스 무한대발 X 사이에 있는 그 모든 유리수를 가져온 집합 R의 R을 가지고 이 R제곱들을 모아놨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정의에 의해서 2의 X제곱, 그러니까 X는 실수일 때 2의 X제곱은 스프리머 오브 A의 X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친구 성립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x 플러스 y를 넣었을 때와 아까 s, y에 있을 때 그 집합 사이 관계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봐야 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2의 x 플러스 y는 2의 x 곱하기 2의 y다 이라는 것은 정의를 써보면 스프리머 오브 a의 x 플러스 y가 스프리머 오브 ax와 스프리머 오브 ay가 되는지 이거 의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 스프림 성질에 의해서 어차피 얘가 양수일 거란 말이에요. 얘가 여기 있는 집합이 될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스프링 오브 AX와 AY로 여기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랑 이거 같다는 것만 보이면 끝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원하는 클레임은 무엇이냐면은 A의 X 플러스 Y랑 AX, AY가 같다는 것을 보이고 싶어요. 그리고 집합 사이 동등관계를 보이기 위해서 한쪽이 다른 쪽에 포함되고 또 반대쪽으로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 개 다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클레임 한번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AX 플러스 Y가 이제 AX, AY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것을 먼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보이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원소를 꺼내가지고 그 원소들이 다 여기 속한다는 것을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보이기를 모든 AX 플러스 Y에 있는 2의 R제곱꼴에 있는 이 원소에 대하여 이걸 만족시키게 된다면은 X 플러스 AX 플러스 Y에 있는 원소기 때문에 R은 X 플러스 Y보다 작겠죠. 게다가 여기 있는 원소기 때문에 얘는 유리수가 될 거고요. 이러기 때문에 이거 많이 보지 않았나요? R-Y와 이제 X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수 사이에 항상 유리수 무언가가 들어가게 되겠죠. 조밀성에 위해서 there exist 하기를 유리수 S가 존재해서 썼을 때 하기를 R-Y와 X 사이에 원소 S가 존재해야 됩니다. 왜냐? 조밀하기 때문에 유리수의 조밀성. 따라서 이제 왼쪽으로 할 거 뭐냐면은 이걸 통해서 R-S가 Y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Y보다 작은 유리수이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할게요. R-S는 유리수이면서 Y보다 작다. 이것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S는 X보다 작죠. 그리고 그런 유리수이기 때문에 S는 유리수이고 X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R-S라는 것이 여기에 들어있는 이런 거라면은 이런 정의에 의해 가지고 이 AX 정의에 의해서 이에 R-S라는 것이 AY에 포함되네요. 포함되는 속하는 원소네요. 그리고 밑에 위에서 이의 S 자체도 이제 AX에 포함되는 그런 원소가 되겠습니다. 얘도 이걸 포함되고 얘도 이걸 포함되니까 이의 R-S랑 이의 S를 곱한 이것은 AY, AX 그러니까 AX, AY의 원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것은 2의 R제곱이니까 얘가 여기에 속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임으로써 이 첫 번째 이것이 증명이 끝났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보여야겠죠. 두 번째는 반대로 이게 되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기에서도 이제 먼저 각각 꺼내볼게요. 그러면은 A의 X제곱에 있는 임의의 원소 2의 P제곱과 A의 Y제곱에 있는 임의의 원소 2의 Q제곱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논해보자 하기를 각각 여기에 있는 원소이기 때문에 정의에 의해서 P라는 것은 유리수이면서 마이너스 무한대와 X 사이에 있는 그 X보다 작은 수일 거고 Q는 똑같이 이제 유리수이면서 Y보다 작은 그런 수가 되겠죠. 이것 두 개 종합 본다면은 P 플러스 Q라는 이것은 집합 유리수와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X 플러스 Y까지 있는 이런 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정의에 의해서 이 P 플러스 Q 그러니까 2의 P 플러스 Q라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X 플러스 Y에 있겠죠. 정리해보자면은 따라서 2의 P 플러스 Q는 A의 X 플러스 Y에 있습니다. 그리고 P 플러스 Q는 이제 유리수니까 이렇게 쪼갤 수가 있을 거고요. 유리수일 때는 우리가 이미 증명이 된 거죠. 이로써 증명이 완료됐네요. 그리고 여기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요. 이로써 클레임 증명이 끝나게 되었고요. 이 클레임에 대한 증명을 이어나가서 우리는 이제 저걸 이용해 원하는 것은 이거였습니다. 스프리머 오브 AX 플러스 Y랑 스프리머 오브 A랑 AX 스프리머 오브 AY 이렇게 해도 같다라는 것을 보이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증명하게 될 것이냐면요. 2의 R제곱, R은 유리수예요. 이 모든 유리수 R에 대하여 2의 R제곱 같은 경우는 양수죠. 양수인 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이기 때문에 AX라는 이 집합도 항상 이제 양수잖아요. 이런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양의 실수들로만 이루어진 그런 집합, 정확히는 양의 유리수들로만 이루어진 집합으로 할 수 있겠죠. 유리수들로만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양수기 때문에 우리가 위에서 증명했던 거 양수여서 이 4번, 3번 그래서 여기 3번이죠.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여기서 활용해주게 된다면은 자 클레임에 비해서 AX 플러스 Y랑 AX 곱하기 AY가 같죠. 이것의 수프리먼과 수프리먼 양면의 수프리먼 씌워도 같겠죠. 그리고 이 수프리먼 값은 얘가 이렇게 양수들로만 이루어진 양의 유리수만 이루어진 집합이기 때문에 수프리먼 오브 AX와 수프리먼 오브 AY로 쪼갤 수 있을 거고요. 이쪽에 된 걸로써 결과를 살펴보자면은 이 집합이 의미하는 것은 2의 x 플러스 y제곱이 될 거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2의 x제곱이고 얘가 의미하는 것은 2의 y제곱인데 이 두 개가 같다는 것이 이렇게 증명을 완료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지수법칙을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지수법칙이 이렇게 증명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스프리멈의 성질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증명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한 사실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을 다시 엄밀하게 논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해석개론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석개론을 공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수학적 체계를 좀 더 엄밀하게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스프링문과 이프리문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랐고요. 이제 어떤 걸 좀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냐면은 이런 측면도 되게 중요하고 좀 더 나아가가지고 왜 스프링문까지 이게 되는지 좀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 때 엡실론 논리를 따져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밀하게 얘기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게 될 거고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초반에 짜증날 수 있어요. 초반에 짜증날 수 있는데 그 짜증남을 건져서 좀 더 엄밀한 논리를 여러분들이 편하게 누가 물어봤을 때 자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좀 더 엡실론을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될 거거든요. 무엇이냐면은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논해볼 거예요. 수열의 극한을 논해보는 시간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되게 중요한 논의 들어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어요. 이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